적응 격자법을 이용해서 결정화 공정을 동적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 예제로서 항상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동적 못한 결과를 나중에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정화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적 모사를 위해서 보통 사용되는 일반적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모사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죠. 여기서 이제 본 방법에 기반하고 있는 특성법하고 그 다음에 적응 격자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제로서 항상 가축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화는 고품질의 결정을 넣기 위한 중요한 분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요 적용되는 주요 산업 분야로는 안료라든지 제약, 그리고 비타민, 세제, 페인트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결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포화 상태를 얻어야 되는데요. 과학포화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균형 상태보다 더 많은 용지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과학포화라고 해서 이제 과학포화의 정도를 표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결정화 방법은 과학화를 얻는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온도를 낮추어서 하는 냉각 결정화, 그리고 이제 용의 양을 감소시키는 증발 결정화라든지 희석 결정화, 반응 결정화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정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은 결정 크기 분포, 그래서 CSP라고 하는데요. CSP가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SP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것은 결정화를 지배하는 네 가지 세팅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먼저 핵생성은 이제 새로운 결정을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성장이라는 것은 얻어진 결정 또는 시드로 넣어주는 결정들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크기가 증가하는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응집 과정과 파괴 과정이 포함되는데,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작은 입자가 합쳐져서 이제 큰 입자가 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파괴라는 것은 이제 한 개의 큰 입자가 작은 입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파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위에 핵생성과 성장 과정은 요 위에서 말씀드린 과학포화도가 가장 중요한 핵생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제 과학포화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SD를 나타내는 기체 수리식이 있는데요. 기체 수리식은 평균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 개최한 식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 칸에서 여기 부분이 이제 성장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은 핵생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응집에 의해서 결정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괴에 의해서 결정이 생기고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액고의 3상에 대한 물질 에너지 수리식이 3개의 상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4개의 접근식이 나오게 되는데, 접근식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키네틱에 관련된 식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3개의 식이 키네틱에 관련된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례법 관계식 같은 것들이 상순식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평균 방정식, 그리고 접근식, 상류 방정식, 그리고 상순식이 포함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IPDAE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키네틱을 나타내는 네 가지 키네틱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건 핵생성에 관련된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인자가 이제 과포화도가 되겠고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포화도뿐만 아니라 결정의 크기라든지 부피 형상 인자, 온도 등이 이제 성장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는 이제 응집에 의한 결정의 양의 변화 속도와 이제 파괴에 의한 속도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응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응집은 X의 크기를 가진 입자하고 V-X의 입자가 이제 결합을 해서 V 크기 입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쪽은 이제 V 크기의 입자가 생성되는 속도를 접근식으로 표현한 것이 되고요. 여기는 V 크기 입자가 이제 소멸되는 속도를 표현하는 접근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괴 킨네틱스를 표현하는 식에도 보면 생성 부분은 접근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응집에서 여기 A는 각각 어글로머레이션 커널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입자 크기에 무관한 커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입자 크기 비례하는 커널을 다음과 같은 이런 커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괴에서도 여기 B가 커널을 나타내게 되는데 커널은 여기서도 이제 입자 크기 비례해서 많이 파괴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커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거 모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기반하고 있는 모삭 방법은 특성법이 되겠는데 기존에 결정화 공정을 모삭하는 가장 많이 사용된 모멘트 전환법이라든지 또는 FEM, FDM 등의 방법은 그 수치적인 확산 문제라든지 또는 뭐 해의 불안정성 그리고 속도 등의 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투마 등이 1997년에 발표한 특성법은 이런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고 아주 강력한 결정화 공정에 대한 모삭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결정의 전체 크기 영역을 격자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i번째 격자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하항과 상한 사이를 구분이 되는데 중간에 있는 이 x라는 값은 각각 대표값, 그 격자를 표현한 대표값이 되겠습니다. 이 대표값에서 대표값이 전체 이 격자 내에 있는 전체의 개체 수를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쿠마 등에 발표된 방법에 의해서 이제 특성법을 사용해서요. 앞서 보여드렸던 개체 수리식을 갖다가 상미분 방정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부분이 이제 타악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 그리고 없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응집에 의한 부분 응집에 생성되는 부분 응집에 소멸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핵생성에 대한 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온 n과 n하면 각각 어떤 뜻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응집 또는 파괴의 경우에 있어서 새로 생성되는 입자 크기가 기본적으로 대표값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격자의 대표값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체 수를 각 격자에 분배해주는 분배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입자 크기 대표값하고 상하는 각각 결정의 성장 속도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증가해주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집과 파괴 과정에 새로 만들어진 격자의 크기가 기존에 주어져 있던 격자들의 정확한 대표값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자들의 결정의 모멘트를 보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모멘트가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 주로 이제 식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멘트가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와 질량의 두 가지 모멘트를 보존할 수 있도록 분배 개수를 응집과 파괴 과정에서 분배 개수를 다음과 같이 쿠마 등이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핵생성 격자의 문제가 이제 특성법에서 생기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진 격자의 하함보다도 핵이 생성되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크기라는 격자의 하함도 역시 결정의 성장 속도에 같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핵이 생성되는 크기보다도 이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쿠마 등이 이제 입자 수가 0인 새로운 격자를 추가할 방법을 사용했지만은 격자 수를 관리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적은 격자법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는요 모멘트 모든식 중에서 파괴에 대한 일부분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데 파괴는 기본적으로 이원 파괴, 그러니까 결정 한 개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이원 파괴하고 여러 가지 몇 개로 쪼개지는 다운 파괴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에서 일단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이원 파괴로 이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기존에 나와 있던 파괴 함수를 수정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있던 파괴 함수 식이 항이 여기 특성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 적분해서 여기서 요항을 수정해서 얻어낸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분배 개수를 다시 계산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각각의 이제 K 입자가 격자 K가 격자 I로 파괴될 때 그때의 분배 개수를 이와 같이 이제 각각의 I 격자가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마 등에 의한 방법을 보면은 여기 뒤에 보여주는 예제는요, 쿠마 등이 사용한 예제인데 제가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봐서 얻어진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는 그림은
핵생성하고 성장만 있는 단순한 공정이 되겠는데 이때는 이제 해석해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여지는 그림은 까만 선은 이제 그 소비 조건이 되겠고 여기에 보이는 실선들이 각각 해석해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그 정확하게 해석해를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모양은 이제 요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돼가지고 이제 응집 과정이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해 자체는 없고요.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여드린 것처럼 매우 안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매우 안정적이고 이렇게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모사를 적용된 그 적응격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응격자법은 기존에 여러 가지 그 PD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적용되었던 방법들이 되겠는데요. PD 수치적 기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심하게 변하는 능력, 기울기가 큰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격자를 많이 생성을 시켜서 증가시켜주고요. 이제 그렇게 변하는 능력에서는 이제 격자를 제거시켜서 필요 없는 격자를 제거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적응격자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적분에다가 세 가지 루틴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 추가시켜줘야 되는데 감시함수를 먼저 줍니다. 감시함수라는 것은 어떤 격자를 생성시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거시켜줘야 되느냐 그 기준이 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격자를 생성시키고 제거시키는 부분 그리고 새로 얻어진 격자에 대해서 함수값을 계산해주는 부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감시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감시함수는 여기서는 이동격자법에서 사용되었던 코끼리 감시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먼저 코끼리를 계산해가지고 요거를 그 전체적으로 격자 전체적으로 그 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그 톨러런스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별 크기가 입자의 수가 너무 커가지고 이쪽 계산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도형 오차를 계산할 수 있는 식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자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격자 추가와 그 도형 오차 같게 만들게 되면 이게 격자 추가와 제거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적분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 제거 도형 오차는 격자 추가 10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제 격자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격자를 생성하는 경우에 먼저 보면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각각 상한 하한이 있고 대표값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요. 여기서 i번째 격자에다가 우리가 여기 격자를 새로 하나 추가해야겠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원래 있던 i번째 격자의 대표값이 새로 만들어진 i번째 격자와 i번째 격자의 상한이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i 플러스 1번째 격자의 하한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각각의 대표값들은 여기 하한과 여기 상한 사이에 2분의 1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값은 각각 2분의 1 값을 취하도록 하였고요. 격자를 제거할 경우에는 그냥 여기 i번째 격자를 제거한다고 그냥 제거해버리면 전체 모멘트를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제거하지 않고 앞뒤에 격자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격자를 두 개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의 격자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있던 격자의 대표값은 여기 밑에 내려오면서 여기는 i번째 격자의 상한 부분이 되고요. i 플러스 1번째의 하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얻어진 격자의 함수값들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원래 그 적응격자법에서는 함수값들을 4살에 의해서 구해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결정화 과정에서는 이 함수값 입자수로서 모멘트를 보존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멘트를 보존할 수 있도록 격자의 생성 과정과 제거 과정에서 앞서 보여준 것처럼 그 수와 그 질량이 보존될 수 있도록 각각 새로 얻어진 두 개의 격자에 대한 입자수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걸 얻어진 결과를 모사를 하게 되는데 사용된 적분기로는요, 피스콜하고 프랑스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기하 기반 적분기로서 이제 사건 처리라든지 자동화된 조기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포트럼 6.5에서 모사를 하였습니다. 적용 예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공정 자체는 1979년에 제안된 것으로 이제 아주 오래되었지만은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이 공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분식 냉각 결정화 공정이 되겠고요. 시드를 넣고 결정화시키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 사용했던 과정 자체는 이제 파괴 응집이 없다고 해서 이제 세운 여기서 그 1979년에 모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뒤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공정은 파괴 응집이 있는 걸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논문이 발표되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파괴 응집이 있는 걸로 해서 이제 모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피 형상 인자로는 이제 1987년에 나왔던 이런 식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식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100마이크로미터에서 경계를 이루게 되는데 100마이크로미터에서 부연속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걸 좀 약간 마디파이를 해가지고 100마이크로미터 주변에서 S 형태를 그리면서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그 경우에 대한 모사를 수행하였는데요. 냉각을 일정 냉각을 하는 경우와 자연 냉각을 시킨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 온도 프로파일이 주어져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모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수행해 보니까 모사 속도는 펜티엄 450에서 보통 20 내지 32초 정도, 기간에 32초 정도 걸리는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봤는데 20에 32초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빠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괜찮은 그 속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항상 아주 안정된 배를 보여줬습니다. 모사를 위해서 이제 자코비안 자체는 그 어널리티컬 스파스 자코비안을 사용하였고요. 사용한 오차는 절대 상대 오차 각 10승 10에 만에서 5승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모사 방어 자체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웬만큼 속도가 나오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응집 파괴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고 커널 상수를 최적화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는 그 1979년에 나온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요. 목적 함수로는 실험에서 얻은 값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결과를 스퀘어에서 합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목적 함수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그림은 데이터 자체 기본적인 데이터 여기 실험치는 빨간색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이 되고 모사에서 얻은 결과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포인트 자체는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고 여기 선이 나온 이 선은 이 실험치 사이를 그냥 연결한 것이 되겠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 사이를 그냥 연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이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웬만큼 잘 맞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사용한 방법 자체가 이제 안정되고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얻어진 이 차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모델 자체가 이 공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오차가 아닐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위에 거는 자연냉각 시나리오 시험 데이터만 사용해 최적화시킨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자연냉각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앞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다른 쪽 부분, 그 일정 냉각 부분은 조금 앞서보다 나쁜 결과가 되겠고요. 일정 냉각 시나리오의 데이터만 사용한 경우에는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이제 그 자연 냉각 부분은 터무니없이 좀 틀린 그런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응격자법과 특성법에 의한 결정화 공정의 모사법을 제안하였고요. 결정화 공정의 모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해의 불안정성과 그리고 수치적 확산 현상을 피할 수 있는 특성법에 관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온 식을 가정하고 두 가지 모멘트를 보존할 수 있는 식을 제시하였고요. 적응격자법과 결합해서 그 수치적 해의 정확성과 효율을 증가시키고 핵생성 격자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응격자법에서 부비리 감시 함수를 균등하게 나누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응화 과정에서 두 가지 모멘트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수값을 계산한 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